K씨는 오랫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명품 지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아껴가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온 그녀에게 그 작은 사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보상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던 K씨의 눈에 검색창 광고 하나가 띄었다. 정품 보장, 한정 수량 세일 중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명품 브랜드의 지갑이 25% 할인된 가격에 올라와 있었다. 이게 진짜 할인이라면 엄청난 기회인데 고민이 시작됐다. 보통 명품 브랜드는 공식 매장에서나 면세점에서만 정가에 가깝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공식 백화점보다 더 저렴했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스럽겠지만 할인율이 적당한 수준이라 오히려 믿음이 갔다. K씨는 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이트 디자인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흡사했다. 상품 페이지에는 고객 후기가 가득했으며 다들 빠른 배송, 완벽한 정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다. 무엇보다 환불 보장 정책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사이트 아닐까? K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결제를 진행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 K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열어봤다. 와, 이거 진짜네? 지갑은 완벽했다. 가죽의 촉감, 브랜드 로고의 각인, 심지어 정품 보증서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그녀는 긴가민가 했던 마음을 접어두고 자신이 좋은 쇼핑을 했다고 확신했다. 이 사이트 진짜 정품 파는 곳이구나. 앞으로 여기서 사야겠다. 그렇게 K씨는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 쇼핑몰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K씨는 새로운 쇼핑을 결심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출퇴근길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쳤고 K씨는 따뜻한 패딩이 절실해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이 이용했던 쇼핑몰에서 새로운 할인 광고를 발견했다. 노스페이스 정품 패딩, 단독 특가 90% 할인. 원래 50만 원이 넘는 패딩이 단돈 5만 원.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가격이었다. 설마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데 K씨는 곧바로 의심을 접었다. 아니야, 저번에도 의심했는데 결국 정품이었잖아. 이 사이트는 믿을 만해. 이미 한 차례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그녀는 확증 편향에 빠졌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심했지만 한번 신뢰가 생기자 모든 것이 당연해 보였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K씨는 망설이지 않고 결제를 진행했다. 패딩을 입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생각에 기분이 들떴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번 쇼핑이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며칠 후 드디어 패딩이 도착했다. 그러나 박스를 열어본 순간 K씨는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패딩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노스페이스 특유의 묵직한 보온재 느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속이 텅 빈 것처럼 너무 가벼웠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패딩의 로고 폰트가 미세하게 다르고 안쪽 라벨에 스펠링이 틀려 있었다. 지퍼 손잡이도 원래 브랜드가 쓰는 디자인과 미묘하게 달랐다. 설마, 짝퉁,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K씨는 당황해서 곧바로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다. 하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메일, 무응답, 전화번호, 연결 불가, 라이브 채팅. 처음엔 응답했지만 환불 요청을 하자 대화창이 닫혔다. K씨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거 사기당한 거 아냐?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이트는 최근 SNS에서 급부상한 사칭 쇼핑몰이었다.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사이트를 꾸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처음 몇 개의 주문에는 실제 정품을 보내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나서 고가의 제품을 주문하면 짝퉁을 보내거나 아예 배송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 그럼 저번에 샀던 지갑은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워진 K씨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다시 살펴봤다. 그리고 정품 보증서가 뭔가 이상한데? 지난번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보증서의 QR코드.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어봤다.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다. 설마 저번에 산 것도 짝퉁이었던 거야? 뒤늦게 깨달은 사실. K씨는 처음부터 철저한 사기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K씨는 가방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설마 이게 진짜 짝퉁일 리가 없어. 정품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녀는 손끝으로 가죽을 만져보고 로고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처음 받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백화점 직원이 건넨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다. 이건 정품이 아닙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격이 조금 할인된 것뿐이었고 사이트도 정식 브랜드몰처럼 보였다.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깔끔했다.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인터넷을 켜고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정품 보증서의 QR코드는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제품의 로고 각인과 폰트를 정품 사진과 비교해 본다. 박음질이 고르지 않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 정품 패키지와 구성품을 확인해야 한다. QR코드가 이상했어. 스캔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떴잖아.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품 사이트에서 확인한 이미지와 하나씩 비교해 나갔다. 그제야 작은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퍼 손잡이 모양이 정품과 조금 달랐다. 로고 각인의 깊이가 미묘하게 얕았다. 박음질 간격도 약간 들쑥날쑥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설마 이게 전부 짝퉁이었던 거야?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이용했던 사이트가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SNS에서 판치는 가짜 명품. 그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구매한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한 순간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졌다. 이 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 가품이 왔어요. 환불도 안 됩니다. SNS 광고 보고 샀는데 짝퉁이더라고요. 고객센터도 연락 안 돼요. 처음에는 정품을 보내더니 나중에는 짝퉁을 보냈어요. 사기 사이트입니다. 그녀가 당한 사기는 고도로 정교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트를 브랜드 공식몰처럼 디자인해 소비자를 속인다. 초기 몇 번의 주문은 정품을 보내 신뢰를 얻는다. 고객이 신뢰하고 고가의 제품을 주문하면 짝퉁을 보낸다. 환불 요청을 하면 고객센터가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한다. 일정 기간 운영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개설한다. 설마 패딩도 짝퉁이었던 거야? 그제야 그녀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다시 확인했다. 처음에는 할인율이 높아도 믿을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패딩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택이 이상했다. 정품 노스페이스 패딩은 홀로그램이 들어간 정식 택이 있지만 그녀가 받은 제품에는 그냥 싸구려 인쇄된 종이 태그가 붙어 있었다. 지퍼가 뻑뻑했다. 정품은 지퍼가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이 패딩은 지퍼가 뻑뻑하고 마감이 조악했다. 냄새가 이상했다. 정품 패딩은 특유의 고급 원단 냄새가 나지만 이 패딩에서는 공장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났다. 이건 그냥 싸구려 짝퉁이야.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가 구매한 모든 물건이 짝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K씨는 곧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을 샀는데 환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원 상담 직원의 답변은 냉정했다. 해당 쇼핑몰이 국내 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의 신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일 경우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K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할인율이 말이 안 됐던 거야. 할인율이 지나치게 크다면 한 번 더 의심했어야 했어. 그녀는 자신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브랜드 사칭 피해 상담 건수는 100건 이상이었다. SNS를 통한 사칭 쇼핑몰 증가로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코오롱 등의 브랜드가 피해 대상이 되었다. 주문 취소 불가, 고객센터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그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소비자 경각심이 필요한 때 K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이트는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정품을 보내더라도 결국 고가 제품은 짝퉁을 보냅니다. 저도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결국 가품이었습니다. 환불도 안 되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당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SNS 광고에 너무 쉽게 속으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온라인에서 명품을 살 때는 꼭 브랜드 공식몰에서 사야겠네요. K씨는 자신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소비자원에 다시 연락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경찰에 온라인 쇼핑몰 사기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를 꼭 바로잡아야 해. 과연 그녀는 사기 쇼핑몰과 싸워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된다. 케이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들린 패딩과 지갑이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냥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곧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화를 내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기를 파헤쳐야 했다. 우선 그녀는 다시 한번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쇼핑몰의 URL을 입력하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피해자들이 공유한 경험담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며 정품과 가품을 섞어 판매한다. 피해 사례가 많아지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이트를 폐쇄한다. 며칠 후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쇼핑몰을 열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 그러면 이 사이트도 이미 새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 케이씨는 과거 쇼핑몰의 URL과 유사한 도메인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이트 이름만 바뀐 채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야.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정교한 범죄 조직이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가짜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싸움. 케이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상담원의 답변은 예상보다 냉정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 업체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케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뭔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가품이 왔는데 환불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이 사이트 다른 이름으로 또 운영 중입니다. 저도 속을 뻔했어요. 우리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케이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 보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에 연락해서 차지백 요청을 했어요. 차지백, 케이씨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다. 차지백이란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였다. 특히 사기 쇼핑몰에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했다. 제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짝퉁이 배송됐습니다. 차지백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카드사 상담원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쇼핑몰 결제 내역, 배송된 가품 사진, 브랜드 정품 매장에서 받은 감정 결과, 케이씨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카드사에 제출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드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해당 거래는 사기성이 인정되어 차지백 처리가 승인되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취소됩니다. 정말 환불받았어. 케이씨는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적어도 패딩과 지갑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짝퉁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케이씨가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녀는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가짜 명품 시장은 단순한 온라인 사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대한 산업이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에 달한다. 명품 가방,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전자기기까지 가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가품 유통이 더욱 쉬워졌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속고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후 케이씨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 시 짝퉁을 피하는 방법.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의심할 것.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판매처를 확인할 것. SNS 광고를 통한 구매는 신중하게 할 것.
신용카드 결제 시 차지백 정책을 확인할 것.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SNS에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녀의 글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저도 사기당할 뻔한 걸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인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그녀는 비록 한 번 속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제 너는 짝퉁에 속지 않을 거야. 케이씨는 그렇게 결심하며 다시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케이씨의 경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사기를 당하며 온라인 쇼핑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나는 속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자신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정리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위한 꿀팁.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은 의심할 것. 명품 브랜드는 공식적으로 큰 폭의 할인을 하지 않는다. 정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할 것.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인증된 리셀러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정식 업체인지 검토한다. SNS 광고를 맹신하지 말 것.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뜨는 광고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이트가 공식 판매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 피해 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심스러우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할 것. 쇼핑몰 이름과 사기 피해 사례를 검색해 본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덕분에 저도 사기당할 뻔한 걸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인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인터넷 쇼핑할 때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케이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짝퉁 시장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 사기와 짝퉁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걸. 실제로 소비자원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온라인 쇼핑 사기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사칭한 사기 피해 신고 건수 급증, SNS 광고를 통한 가짜 쇼핑몰 증가, 차단된 사이트가 곧바로 새 이름으로 다시 등장. 특히 명품 시장에서는 짝퉁이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고급 가죽과 유사한 소재 사용, 정품과 거의 동일한 박음질과 로고 각인, 심지어 정품 인증서까지 위조. 케이씨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브랜드 기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한 가품 감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품을 자동으로 감별,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가짜 쇼핑몰을 빠르게 차단, 소비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피해를 막는 노력. 또한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하여 가짜 쇼핑몰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져야 해. 케이씨의 새로운 다짐. 케이씨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개설해 온라인 쇼핑 팁과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 당했지만 더는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덕분에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었어요. 케이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사기 쇼핑몰 정말 많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케이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명한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짝퉁 시장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